결산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결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희들이 결산을 공부할 때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번 연도 비용, 이번 연도 올해의 수익, 비용은 올해에만 둡니다. 요게 포인트야.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냐 오늘? 올해의 수익 비용을 올해에만 두는 게 포인트야. 근데 결산 때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분개한 것 중에 이번 연도 수익 비용이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지워주시면 되고요. 내년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연도 건데 적히지 않은 게 있다, 그럼 이번 연도에 적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게 결산의 과정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결산일 현재, 마지막 날 결산날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이자가 15,000원이다 그랬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이 기간에, 이번 연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번 연도에 지났을 때 내 돈이 들어있었으니까 이자가 발생을 해. 그래서 그 발생한 이자가 15,000원이래.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익의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 15,000원의 이자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거 수익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하면 무조건 수익이야. 내한테 돈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그러니까 내 통장 보통예금에 대해서 내가 1년 동안 이번 연도에 돈을 잘 넣어놨으니까 이자는 발생을 한 거야. 근데 안 들어왔지.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써주면 돼. 끝이야 그게.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올해의 수익이면 올해에다가 넣어줘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보통예금에 올해에 돈 넣어놨어서 올해에 받을 이자니까 아직 안 받았더라도 올해에다 넣어줘, 이런 뜻이야. 그럼 넣어주면 됩니다. 수익 자리 어디야? 여기 비용 자리, 여기 수익 자리. 욕한 거 아니라 그랬지. 선생님이 여기 수익이라고 그랬지. 수익 자리에다가 이자 수익 이렇게 쓸 거야. 금액은 15,000원. 이번 연도 이자 수익이니까 여기다가 또 쓰는 거야. 왜 너 이자 수익 넣어줬니? 현금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넣어줬니? 뭐냐면, 이거 아직 못 받은 돈이야. 미수한 수익이에요 라고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결산 때 보이는 계정 과목이야. 우리 처음 볼 거니까 한번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못 받은 수익. 됐나요? 그럼 끝이야. 이거 결산에다가 입력할 겁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요, 12월 31일 전표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숫자는 5번. 숫자 5번 눌러서 여기 밑에 봐봐 얘들아. 여기 안 나와. 여기. 결산 차변, 결산 대변 5번, 6번으로 하래. 그치? 그래서 결산 때 차변은 결차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차는 미수 수익이었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라고 해주고, 그리고 6번 눌러서 결대는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결산 문제 1번 해결이 된 거죠. 쉽지? 우리 머릿속에 올해의 수익 비용은 올해에 넣는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남아있대. 근데 이 원인을 밝혔대. 우리 옛날에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배웠었어. 현금 배울 때 뭐였냐면, 현금이 내 장부랑 비교했을 때 돈이 더 많거나 돈이 더 적어. 그랬을 때 원인을 잘 모를 때 일단 임시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현금이 더 많아. 현금이 1,000원 들어왔어. 근데 이유 몰라. 그때 현금 과부족 쓰니까 돈이 많아도 현금 과부족 쓸 수 있고,
반대로 왜 현금이 1,000원이 비지? 현금 1,000원이 부족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때도 현금이 많던 적던 내가 일단 임시로 적어놓는 계정이 현금 과부족이야.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현금 과부족이 8만 원이 있는데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내가 눈치껏 때려 맞출 수 있겠어. 왜냐면 사용을 했었다고 하니까 부족했나 보지 뭐. 그치? 그러니까 현금이 요거처럼 현금이 나갔는데 이유도 모르는 내로 나가서 현금 과부족 8만 원이라고 적어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저는 마음이 좀 불안해서 제 추측이 틀릴까봐 확신을 얻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거든? 여기에 가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보여주세요, 모든 잔액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 여기 띠링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차변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면 된다.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려면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지. 현금 과부족 대변에 적어줍니다. 8만 원 이렇게. 얘들아, 근데 8만 원 왜 지워줬지?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치? 이제 이유를 찾아냈으니까 현금 과부족을 지워준 거야. 그럼 찾아낸 이유를 차변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인을 몰라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실제 원인은 뭐였냐면 대표자가 자기 맘대로 쓴 거래. 인출한 돈이래. 진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얘도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에 그냥 밑에 빈칸에 채워 넣으시면 돼요. 5번 눌러서 결산 차변, 인출금 8만 원. 6번 눌러서 결산 대변,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잖아? 이렇게 넣으면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 가볼게. 여기 밑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현금 과부족은 결산일날 다 없애야 돼. 남겨두면 안 되는 임시 계정이야. 3번 보겠습니다. 4월 1일날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얘들아 이거 좀 잘 안 보이니까 지울게, 위에 거.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 이자율 5%로 12개월간 차입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돈을 빌렸대. 이자 5%를 주기로 하고. 근데 이자는 12개월 후에 내가 원금 갚을 때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돈을 빌렸어. 근데 원래는 돈 빌리면 한 달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년치 이자를 마지막 날, 돈 갚는 날 한꺼번에 갚기로 했대. 그럼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었어. 뭐라고 했냐면 올해의 수익과 비용은 올해에 적어야 한다 얘기했었어. 그치? 이 원칙에 의하면 지금 내가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늘 왜 이렇게 패드가 안 되지? 3월 31일까지 돈을 빌렸어. 그럼 얘들아, 결산은 언제 하는데? 결산? 12월 31일 날 하잖아. 그치? 요날 하잖아. 그치?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 내가 요만큼 빌렸을 때는 내가 이자를 내야 하는 거야. 빌렸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당장 내가 돈을 갚더라도 이자는 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은 올해 이자야. 올해. 내가 내야 되는 올해 비용이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만큼 내가 돈 진짜로 갚는 날까지의 남아있는 요만큼은 내년 비용이야. 그러니까 올해 비용은 비록 내가 실제로
주지 않았더라도 걔한테 올해 비용이니까 이번 연도 장부에 회계 처리를 해 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비용 자리에 비용 쓰시면 돼요. 아직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리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 쓸게. 안 받은 게 아니라 안 냈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한 거지, 이번 연도 비용이.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미지급했다. 요런 붕괴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금액만 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1년 동안 3천만 원을 빌리고 1년 동안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우리 머리를 믿지 말고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 쓰자. 실제로 시험에서도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얘들아, 3천만 원. 3천만 원에 5%래. 1년에 5%. 그럼 곱하기 5%니까 0.05 하면 되겠다. 그치? 100분의 5%. 0.05를 하니까 1년 이자가 150만 원이래. 내가 1년 동안 돈을 빌리고 내야 했던 이자가 얼마였냐면 150만 원을 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이번 연도 비용과 내년 비용이 있었던 거지? 그럼 이번 연도 비용은 총 몇 개월치인지 한번 세보자. 4, 5, 6, 7, 8, 9, 10, 11, 12. 총 9개월치. 그리고 얘는 3개월치. 이번 연도 비용은 9개월치고 내년 비용은 3개월치야. 그러니까 이번 연도 9개월만큼은 이번 연도 장부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150만 원 중에 12달치 중에 9달치만 이번 연도 비용에 넣으면 돼. 이해되니? 12분의 9만 이번 연도 비용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에겐 계산기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150만 원 곱하기 9를 먼저 하고 나누기 12를 할게요. 아, 그렇다면 112만 5천 원이 이거 계산하니까 112만 5천 원 요만큼이 9개월치 이자구나 라는 거 알게 됐어. 그래서 그냥 숫자만 112만 5천 원 112만 5천 원 넣어주시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입력할게요. 마찬가지로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숫자 5번 눌러서 결산 차변. 이자 비용 금액은 112만 5천 원. 6번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금이랑 미지급 비용은 달라요. 결산 처리할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끝. 됐나요? 네, 4번 넘어갈게요. 4번 지울게요. 일단 이거 지울게. 여기 자리 없으니까. 4번 문제는 얘들아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내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놓고, 대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게 대손이거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의 금액을 미리 적립을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내가 만약에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래도 이가 망하거나 먹튀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미리 못 받은 셈 치고 비용 처리를 해서 적립을 해놓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지막 날 내 받으러움과 단기 대여금, 받을 돈에 대해서 1% 정도를 미리 못 받은 셈 치고 비용 처리를 해놓자.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하지? 안 궁금하냐? 받으러움은 얼마가 남았고 단기 대여금은 얼마가 남았길래 거기에서의 1%를 못 받는 셈 치라는 건지 가서 보면 됩니다. 어디 가서 보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가서 보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서 12월 31일로 가시고요. 누가 이렇게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날짜를 바꿔주시고 우리 뭐 찾고 있었냐? 쟤네 노래 불러가지고 지금 받으러움 잔액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받으러움 잔액 합계 보시면 안 되고요. 잔액 보는 거예요. 3470000 3,470만 원. 받으러움 잔액이 3,470만 원이래. 단기 대여금 잔액 볼게요. 단기 대여금 잔액 5천만 원이래. 잔액 확인했어. 그럼 여기에서 1%만큼 미리미리 없어진 셈 치고 비용 처리해놔라 이거거든. 얘들아 1% 계산하는 방법은 참 쉬워요. 공 2개 떼면 돼. 그냥 공 2개 지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받으러움은 몇 개냐? 공이 하나 둘 셋 34만 7천 원만큼 못 받는 셈 쳐놔라. 단기 대여금은 얼마냐? 얘 5천만 원 맞냐? 미안해,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공 하나 지울게요. 5만 원만큼 못 받는 셈 쳐놔라. 그런 얘기였어. 5만 원만큼.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여기 가서 보시면 합계재난 시산표 봤을 때 받으러온 밑에 대손충당금이 딸려있어. 붙어있어. 그래서 얘는 이미 적립이 되어 있는 놈이야. 엄마가 내가 교통카드에 10,000원 충전해놔 라고 했는데 교통카드에 5,000원이 들어있어. 그럼 난 얼마만 더 충전하면 돼? 5,000원만 더 충전하면 되겠지. 얘도 똑같아요. 지금 얘는 받으러움에 대해서 34만 7천 원을 충전해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미 15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그만큼 15만 원만큼은 충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왜 이러지? 이게 왔다가 와리가리해. 이 마탱이가 갈 때가 됐나봐. 그래서 34만 7천 원 빼기 15만 원 우리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 34만 7천 원 빼기 15만 원 하니까 19만 7천 원만큼만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놓으면 되더라. 여기다가 다시 쓸게. 받으러움은 19만 7천 원만큼 대손 처리를 하고 단기 대여금도 한번 봐봐. 밑에 딸린 애 있나?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가 계획했던 5만 원 그대로 대여금은 5만 원 그대로 대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분개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할 건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얼마씩을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알겠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 차변에 이게 왜 펜이 옆으로까지 안 넘어가고 차변에 비용 자리에 비를 쓸 겁니다. 대손 상각 비를 쓸 거야. 근데 받으러움 대손 상각비 19만 7천 원은 대손 상각비라고 씁니다. 근데 요 대여금 있지? 요 대여금 요 놈은 대손 상각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내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 두 개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매출 채권이지. 그래서 얘는 매출 채권이 아니어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라고 써야 돼. 5만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한 숫자까지 다 잘 쓴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두 개를 차변에 썼으니 대변 요소도 적어야겠죠? 대변에 정립해 놓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으시고 197,000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손 충당금이 있지? 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나눠서 썼냐면 입력할 때 보면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지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나눠서 쓰는 거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얘는 대여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력하면서 한번 같이 봐볼게. (12월 31일로) 날짜 바꾸시고 우리가 입력했던 거 차변부터 숫자 3번 눌러서 대손상각비 197,000원. 그 다음에 미안해 우리 결차 결대로 하자. 근데 결차 결대로 안 하면 선생님 오답 처리예요? 오답 처리 안 돼. 근데 간혹가다 문제에 반드시 결차 결대로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차변 대변으로 했을 때 오답 처리가 되니까 그냥 우리 아예 아싸리 결산 처리할 때는 그냥 결차 결대로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산 차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결산 차변 하나 더. 이번엔 기타의 대손상각비 5만원. 그리고 6번 결대 눌러서 대손 충당금인데 이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냐면 외상 매출금이 나 저기다 잘못 썼구나 얘들아. 바드러움에 대한 거였지?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197,000원이었고 얘들아 선생님 이거 오타. 우리 이거 바드러움이었어. 그래서 지금 대손 충당금 입력할 때 바드러움에 대한 걸로 197,000원 입력했고 6번 눌러서 나머지 대손 충당금 고를 때 이번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모든 결산 문제를 다 해결을 한 겁니다. 됐죠? 결산 문제는 여기까지 할 거고